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공전무 제1회 모의고사 11번부터 보겠습니다. 겸업할 수 있는 업무를 모두 고른 것은 했는데 법인의 겸업 제한, 법인만 겸업을 제한하죠. 개인은 원칙적으로 겸업 제한 없습니다. 기업의 임대업은 안 되고요. 주택, 상가, 임대, 관리, 대행 가능합니다. 니은에 부동산 이용 개발에 관한 상담 가능하고요. 3번 용역 제공,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용역 제공, 용역 제공은 안 되고 용역 알선은 되죠. 그래서 기업은 즉 이삿짐 센터를 직접 운영하는 건 안 되고 소개하는 것은 됩니다. 그 다음에 리얼 주택 상가 분양 대행되고요. 그 다음에 경공매 부동산에 대한 입찰 신청 대리는 가능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겸업할 수 있는 것 5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다음은 12번 문제입니다. 인장 등록에 대해서 틀린 것입니다. 자, 답은 5번이네요. 법인의 분사무소에서 사용하는 인장은 분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된다. X입니다. 인장 등록,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 등록 안 하고 주된 사무소 걸 가져다 써도 되지만 하려면 분사무소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해야 됩니다. 우리 암기 프린터 4번에 보면 4번의 세 번째 까만별표에 보면 분사무소 설치신고, 이전신고, 휴업신고, 폐업신고, 업무정지 모두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5번이 틀렸습니다. 다음은 1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협회에 통보해야 되는 것으로 틀린 것입니다.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하죠. 협회에 통보하는 것으로 틀린 것.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등록증 재교부는 통보하지 않습니다. 우리 암기 프린터 25번에 보면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해야 되는 거 6가지가 있습니다. 등록증 교부는 동그라미 1번에 통보하는데 재교부는 통보하지 않습니다. 분사무소 설치신고, 분사무소 이전신고, 분사무소 설치신고, 그리고 사무소 이전신고, 휴폐업신고, 그 다음에 고용관계 종료 신고받은 때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해야 되고요. 업무정지, 등록 취소 등 행정처분을 한 때에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합니다. 등록증을 교부한 때에는 통보하는데 재교부는 통보하지 않습니다. 자, 다음은 1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격 취소에 대해서 틀린 것입니다. 1번 자격 취소는 교부한 시도의사가 하고요. 그 다음에 2번 청문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7일 이내 반납해야 됩니다. 4번 자격 취소 처분을 한 때에는 5일 이내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의사에게 통지해야 됩니다. 5번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와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교부한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 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해야 된다 했는데 자격 취소 처분에 필요한 절차가 청문이죠. 그리고 자격 정지에 필요한 절차가 의견 진술규에 부여인데 청문과 의견 진술규에 부여만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입니다. 우리 암기 프린트 54번 맨 밑에 보면 있습니다. 자, 다음은 1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틀린 것입니다. 15번 1번 분묘기지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시신이 안장되어 있고 봉분 등 외부에서 분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추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는 분묘가 멸실되었더라도 유골이 존재하여 분묘의 원상회복이 가능하고 일시적 멸실에 불과하다면 분묘기지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3번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그 시행일 이전의 분묘기지권은 존립 근거를 상실하고 그 이후에 설치된 분묘에는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네, 이게 틀렸네요.
그 시행일 이전에 설치된 분묘는 분묘기지권 인정이 됩니다. 20년 지났다면. 따라서 3번이 틀린 정답이 되겠습니다. 시행일 이전에 설치된 분묘는 분묘기지권 인정이 된다. 자, 그 다음에 4번 분묘기지권은 분묘기지 주위의 공지를 포함하는 지역까지 미치며 그 구체적 범위는 개별적인 분묘를 보고 판단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5번에 분묘기지권은 권리자가 의무자에 대하여 그 권리를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한 외에 점유까지도 포기해야만 그 권리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예, 의사표시만 하면 소멸됩니다. 1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틀린 것입니다. 1번 이전 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행정처분은 전의 등록관청이 행한다. X네요. 이전 후 등록관청이 행합니다. 그래서 이전 후 등록관청이 할 수 있도록 최근 1년간 행정처분 및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서류를 송부해 주죠. 이전 후의 등록관청에. 자, 이전 신고는 2번 옮기고 나서 10일 이내 하면 되고요. 3번 분사무소 이전 신고도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이고 주된 사무소 이전 신고는 이전 후 등록관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에 주된 사무소의 이전 신고서에는 등록증과 사무소 확보 증명서류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5번 분사무소 이전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이전 전 및 이전 후 분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7번입니다. 중개사무소 명칭 표시광고에 대해서 옳은 것은 했는데 공인중개사는 등록하지 않아도 X입니다. 개업공개 등록을 해야만 등록하지 않아도 X고요. 개업공개사만이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5개 광고물에 성명을 표기할 필요가 없다는데 5개 광고물 간판에 성명은 표기해야 됩니다. 3번이 정답이네요. 부칙개공은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명칭을 사용해서는 아니 되죠. 자격증 없기 때문에. 4번 등록관청은 규정 위반한 사무소 간판 철거 명령할 수 있으나 행정대집행을 할 수 없다 했는데 행정대집행법에 의해서 대집행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에 대표자 성명을 표기할 필요 없다 했는데 광고할 때 성명, 소연 등 성명, 그 다음에 사무소 명칭, 소재지, 연락처, 등록번호 표기를 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17번에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번 문제입니다. 18번 주업에 대해서 틀린 것은 했는데 D것에 틀렸네요.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와 별도로 휴업할 수 없다 했는데 분사무소만 휴업할 수도 있고 폐업할 수도 있고 업무정지 당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휴업, 폐업, 재개신고는 모두 미리 사전에 해야 됩니다. 미리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미음에 휴업기간 변경신고서에는 등록증을 첨부해야 된다 했는데 등록증은 휴업신고, 폐업신고할 때만 등록증 첨부하면 됩니다. 휴업기간 변경신고는 이미 반납되어 있는 상태니까 첨부할 수 없죠. 재개신고, 변경신고는 첨부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19번 문제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틀린 것은 했는데 정답은 3번이네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임차인의 동의받는다는 말 X네요. 임차인의 동의받는 게 아니라 임대인 동의받아야 됩니다. 임대인 동의를 받아서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임대인 동의 받아야 됩니다.
다음은 2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업공개사 갑의 소속공개사 을이 중개물을 하면서 거짓되는 행 그 밖에 의뢰인의 판단을 거치게 하는 행위를 했다.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소속공개사는 자익정지 사유에 해당되고요. 금지행위했기 때문에 거짓되는 행 우리 암기 프린트 11번에 있습니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등록을 취소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4번 을이 징역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갑은 을의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아도 벌금형을 받는다. 이게 틀리네요. 양벌규정이죠. 양벌규정은 사장인 개업공개사가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양벌규정에 의해서 벌금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4번 틀렸고요. 5번 병은 갑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예, 직원이 잘못한 경우 직원에게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고 사장에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장이 잘못해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장에게만 배상 책임이 있다는 점도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